문재인 후보님,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할 거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를 두고 북한 김정일에게 미리 물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작년 10월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시다가 지난 13일 토론에서는 제가 6번을 물었는데 먼저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월 9일에 설전에서는 문 후보님 말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달 만에 어떻게 말이 달라졌습니까? 그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예. 지금 이 국정 운영을 안 해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해외라든지 주민터 정보라든지 많은 정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거기 물어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 물어봐서 파악하는 사람이 정보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이 어디다가 물어봤다는 겁니까? 국정원 자체의 정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본 겁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누구 말입니까? 뭐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정보망이라든지 휴민트 정보망이라든지 국정원의 정보망이 많이 있죠. 아니 국정원이 그래 휴민트나 이런 걸 해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할 거다 이거를 알아봤단 말입니까? 북한이 물어보지 않고.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는 그거를 예측할 수 없으면 정권 운영이 무능한 것이죠. 아니 그거는 북한에게 물어보면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북한에 물어보면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북한에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9일 날 그 설전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말이에요. 국정원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보도록 했다, 판단해 그러니까 보도록 했다.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온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떠냐, 그렇게 그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죠.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님, 이 문제는 지도자의 어떤 정직성하고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7년께 그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설전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십시오. 네, 그렇게 저 그대로 읽어봤습니다. 예. 네. 언제 거기에 북한에 물어본다는 말이 있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북한에 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를 국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북한의 태도를 판단하는데 국정원이 북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 알아봤다 이 뜻이거든요. 해외 정보망이라든지 많은 그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 본 것이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고 주장한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진실 공방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받은 반응이라며 자신에게 보여준 문서에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에 참석 중이던 노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문서를 보여준 뒤 표결에서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 문서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북선언 위반, 남북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와 전화로 접수해 국정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자필 메모가 담긴 당시 수첩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는 당시 노 대통령과의 면담 상황 등이 담겼습니다. 지금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냥 제가
사실이 아닌 걸 쓴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로서는 그걸 밝혀야죠.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 문서를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미 표결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통보만 한 거라고 설명해 왔는데요. 이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문건의 세 번째 문장,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이 원했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문건 공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당과 후보들은 문 후보 측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 전 장관의 폭로는 허위사실 공표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전통문이다, 개인 메모다라는 등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후보 사퇴 등 더 이상 대선 전국을 거짓말로 물들이지 않기를. 문 후보가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을게요.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놨다며 말바꾸기라는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초기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동조했다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또 회고록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자 당시를 잘 기억하는 사람에게 물으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권은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는 있어요. 감론을박이 정책 결정이야 뭐. 문제는 당시 정부의 그 부분에 북한의 의향을 북한에게 의견을 묻자고 했다는 것은 내 송민수 장관이 사실상 자기가 네 페이지에 걸치는 저 만년필로 손편지를 써갖고 대통령 보고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상태에서 외교부 장관을 계속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논의하라. 그게 일요일 날 저녁에 회의예요. 서별관회예요. 여기에서 과연 그건 그렇게 흐름이 가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거기서 백종천이 무슨 주제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야말로 북한에 확인해 봅시다 라고 했는지 그게 팩트예요. 그것을 놓고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지
앞에 이런 격까지 얘기하고 본질을 아니 그러니까 이날 회의에서 발언이 결국 핵심 아니에요? 그건 회의 발언이 핵심이죠. 그런데 국정원장은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자라고 했다라고 이제 회고록에 나오잖아요. 최석호 기자, 이거 마치 탄핵 정국에서 안종범 전 수첩 이야기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좀 파장이 커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반응, 실체 없는 개인 메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수사 실마리가 제공이 됐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도 자신은 포스트잇 1000장 이상의 메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가 서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종범 수첩 이 정도는 못할지라도 모르지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 어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어떤 논란의 핵심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두 당사자인 송민순 전 장관과 문재인 후보 하루 종일 설전을 펼쳤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사실관계를 다 호도를 하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진실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진실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문 후보한테 물어보십시오. 받은 메시지, 정리된 메시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물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독 저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전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증거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틀리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우르렁거리는 모습인데요. 사실관계는 하나일 텐데 네. 왜 저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이 이 인권 결의안 표결하기 전에 북측에 물어봤느냐, 북한의 입장을 물어봤느냐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의 정보망, 인적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만 해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보자고 해서 실제로 북측의 입장을 물어봤고 그 물어본 것 때문에 우리는 기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누군가는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뭐 기억이 약해서라던가 또는 기억하지 못해서라던가 또는 뭐 의도가 있어서라던가 누군가는 한 명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그 전통문, 북측의 전통문이 오기 전에 우리 국정원이 보낸 전통문도 있을 텐데 그걸 공개하면 아마 다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문건을 공개하고 밝혀질 수 있는 일이라면 뭐 공개를 해서 이런 의혹은 풀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문재인 후보 북한에 기권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기권할 것이라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 발언 중에서 저는 북한에 기권을 할 거라고 왜 통보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그 기권을 하기 전에 북측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생각했을 때 북측 당사자인 인권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는데 왜 당사자에게 우리가 기권할 거란 걸 미리 알려줘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이 오늘 공개된 문건이 청와대 문건이냐 이것을 놓고 또 진위 논란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에선 아니다, 뭐 별다른 문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송민순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민순 전 장관이 말하는 것은 청와대 문서 마크입니다. 저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송민순 전 장관은 그러면 내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들이맨 것이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찌 보면 진실공방, 대선을 앞두고 진실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에 나선 민주당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투톱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이제는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습니까? 송민순 장관께서 특히 북한과 남한의 오간 전통문까지 공개하시는 것은 저는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처신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이런 전통문까지 공개하는 건 좀 전직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한 처신이 아니다라고 좀 엄중하게 얘기를 했다면 또 반대로 전통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근데 추미애 대표는 또 오늘 회의석상에서 뭐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 약간은 좀 더불어민주당의 다급한 입장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투톱이 손발을 좀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캠프 내에서도 사실상 정리를 하지 못하고 조금 이 다급한 상황에 대응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남과 북의 전화통지문일 것이라고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남북을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북남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도 정상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 데스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북남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남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북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이것처럼 이것은 북남이라는 건 북측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에서 받은 그런 언급을 그대로 일단 메모를 한 것이 아니냐 혹은 전달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9대 대선에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지. 우리는 당연히 남북이라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북한이 써준 대로 북남 그럼 말이 되느냐. 네, 주적 논란에 이어서 송민선 문건 파문, 이게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는 직접 이렇게 제2의 북풍이다, 이렇게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 주적 논란 때문에 또다시 한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이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10월 이 송민수 회고록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팩트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오늘은 또 그러면 다 가져와 봐라 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속여왔던 것 아니야? 알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속여왔던 것 아니야? 이러한 또 다른 비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민순 회고록 사태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물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김정일이 길제를 받고 유엔 인권 결의안,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표결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법, 유엔에서 하는 북한 인권법, 그게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이거든요. 네. 여기에 김정일이 길제를 막고 했느냐, 바로 그 문제예요. 통보니 의견 물으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당시 표결에 앞서 북한의 반응을 떠본 것이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기권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에 통보한 것이지 결재를 받는 차원은 아니라고 주장해 맞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공식 채널을 통해 찬성 입장을 흘려 북측의 반응을 떠봤다는 내용입니다. 남북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찬성해도 괜찮은지 확인해보자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북한의 반응을 떠보겠어요. 예. 문 후보는 앞서 토론회에서 공식 채널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TV 토론 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권 통보했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각 당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전통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거짓말도 크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짓말하는 분, 그리고 또 안보 관련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문재인 후보가 저는 보기에는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